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겨울철 전기 절약법에 관련한 건데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철 전기 절약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는 줄이고 또 온도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방법이 뭔지 제가 한번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사실 이번에는 전기요금이 2배로 많이 나왔어요. 작년 10월에 비교했을 때요. 그러니까 11월에 내는 요금이 10월에 쓴 요금이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요금을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2배로 썼더라고요. 그때 한 3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한 6만 원 좀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2배나 더 많이 나왔다. 우리가 좀 뭔가 줄여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큰애가 전기를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을 올해 산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모니터하며 플레이스테이션 그 전기 튼 거, 그 게임하는 그거가 전기 소모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또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한 관심이 많아서 공기청정기를 대여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사실 그런 공기에 관련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 공기청정기를 대여해서 틀다 보니까 그 공기청정기가 30평대 그 커다란 그 평형이 청정이 되는 그런 걸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 자체로는 전기가 많이 안 먹을지 몰라도, 왜 누진세 아시잖아요. 누진세는 그 전기 사용 양에 따라서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한 걸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이 된다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이제 생활할 때 누진세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9가지가 신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전기 난방기기 사용하실 때 온도를 한 단계 낮게 조절해서 강행해서 사용했다면 약으로 사용해서 사용하라고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제 전기 난방기기가 있어요. 히터가 있어요. 라디에이터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발코니 쪽이 좀 추워서 작년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 조금씩 사용을 하면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되도록이면 이 전기 난방기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데, 만약에 전기장판이나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신다면 주의하실 게, 이게 보통 한 40와트 전기 난방기기 한 대 1kW라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하루 4시간씩 20일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월 9,760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절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 난방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이고요. 그리고 잠깐 트신다면 이렇게 보조 난방기기로 잠깐만 트셔야지, 그거를 주기적으로 매일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되도록이면 안 키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밥솥 대신 압력솥을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절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밥솥은 장시간 보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TV에도 많이 나왔고 저도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만큼만 한 다음에 이제 코드를 빼시는 거예요. 다 되었을 때, 취사가 되었을 때 빼시고, 그 남은 밥은 그날 먹고 남은 밥은 그 낙엔낙이나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으신다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빨리 먹을 거니까 그냥 냉장실에 넣어서,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거든요. 근데 뭐 가장 좋은 거는 그 냉동실에 넣으시면 더 신선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네요. 세 번째는 인원수에 적합한 용량 및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라고 나오는데요. 그 밥솥도, 왜 저희는 이제 4인용 밥솥으로 해서 그 밥솥 자체가 조그맣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1등급 가전제품은 왜 그 가전제품 사실 때 그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등급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기 전력 줄이기가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 놓거나 그 다음에 절전형 멀티탭 있잖아요. 그걸로 교체를 하시는데 자기 전에 멀티탭을 끄고 그 스위치를 끄고 자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은 남편이 사실 반대를 많이 해서 그게 끄고 뭐 뺐다 뽑았다 하는 거를 귀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하도 대기 전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전기 아끼자고 빼놨더니 남편이 오기 전에 다시 꽂아놔야 되는데 제가 안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본드로 붙였어요. 강력 접착 본드로 아예 그냥 플러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이게 가족 구성원들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그런 것들은 다 같이 도와줘야지 이게 절약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족 간에 잘 살자고 또 절약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좀 이야기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이제 절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세탁기, 식기세척기 자주 사용하지 않기인데요. 사실 식기세척기는 있으면 좋다고 이제 저도 들었는데 수도요금을 많이 절약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식기세척을 하게 되니까 뭐 조금씩 이제 있을 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절약이 되겠죠. 하지만 식기세척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또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기도 그렇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로 이제 돌리고 있어요. 여름에는 이제 옷이 땀에 더 많이 차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저희가 정해놓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가정에서 각 가족마다 뭐 빨아야 될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잘 확인하셔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정하셔서 날짜를 정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일을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7번째로는 TV 컴퓨터의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기 해서 컴퓨터는 절전 모드로 사용하면 좋다라고 나오는데요. 요즘은 사실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휴대폰, 스마트폰, 그리고 배터리, 충전, 스마트폰 충전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신문에는 안 나오지만 폰이 다 충전되었을 때 100%가 되었을 때 이제 뽑아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도 TV를 그냥 저녁에 이제 심심하면 이제 켜놓고 영화도 보고 뭐 하나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거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냉장고에 음식물이 60%만 넣어서 냉기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대요. 여기 가루하고 좀 색다른 게 나오는데 냉동실은 가득 찰수록 냉기가 잘 전달되고 보존돼서 전기료가 절약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냉동실을 가득 채우는 것이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건 처음 봤고요. 그리고 또 약간 좀 그런 게 냉동실을 가득 채우려면 그만큼 가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안 먹고 그렇게 쌓아두는 음식이 많아야지 된다는 거니까 그런 것은 좀 절약에는 좀 반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냉동실을 가득 채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9번째로는 전력 피크 시간대 10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17시에서 19시에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국민으로서 좀 절약 그 시간대에는 주의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꼭 틀어야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조명과 실내 온도 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조명이 사실 그게 얼마 안 든다고 하지만 여기저기 다 켜놓고 그냥 놔두면 그만큼 그 전달보다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백열등은 형광등이나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하라고 나오는데 저희도 LED 조명으로 다 교체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에서 다 LED 그 전구로 바꿔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케아에 없는 것은 그 동네에 있는 그 전구 파는 곳이나 그 뭐 등 파는 곳 있잖아요. 조명 기구 파는데 그런 데서 저희도 LED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 온도 유지에 관해서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전기를 줄일 때 물론 가스 요금에도 연관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겨울철 건강 온도
18도에서 20도라고 나오는데요. 내복을 입으라고 해요. 근데 내복 저도 입고 그리고 또 추우면은 이렇게 이 점퍼도 입고 하는데 20도가 추울 수도 있어요. 어르신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한 22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 잘 생각하셔서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또 건강도 챙기시고 가족 간에 이야기해 보셔서 상의해 보셔서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겨울철 전기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